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한국에서 농지의 운명은 태양광에 달려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농지가 가격이 급상승했던 역사적 사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 엔클로저 운동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차 엔클로저 운동은 영국에서 15세기 말에서 17세기 중반에 일어났던 운동인데, 요거는 양털 수요가 급증하던 분위기에서 출발을 합니다. 양털 수요가 많아지고 양털이 비싸지니까 농사를 짓는 것보다 양을 키우는 것이 오히려 돈이 더 되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엔클로저 운동 전에는, 당초에는 농지 경계가 없었고 대충 같이 한 마을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서 분배를 하고 지주에게 어느 정도 나눠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다가, 요때는 지주가 아주 큰 재미는 없었는데 엔클로저 운동이 진행되면서 농지에다가 경계를 설치를 하고 극소수 인원만 고용해가지고 양을 집중적으로 키우니까 지주 입장에서는 수입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그런 결과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주들이 땅에, 농지에 관심이 없었죠. 처음에는 큰 관심이 없다가 양털이 비싸지니까 관심이 생기면서 돈도 많이 벌 수가 있었고, 땅을 들고 있으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되었다. 그 이야기는 땅값의 폭등을 의미합니다. 1차 엔클로저 운동, 농지가 폭등했던 시기였죠. 농지가 폭등했던 시기, 1차 엔클로저 운동. 그러면 지금 21세기 중반에 한국에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한국에서 농지 폭등하는 시나리오는 뭐가 될 수 있을까? 바로 생각나는 것이 태양광입니다. 태양광. 지금 현재는 태양광 발전 효율이 좋지 않아서 정부 보조금을 줘야 되고, 그리고 그것도 모질라 가지고 송전탑 건설 비용까지 감안하면은 원자력 발전이나 다른 발전 돌리는 것보다도 효율이 사실상 안 좋죠. 사실상 효율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한전적자 폭을 늘리는데 한몫하는 것이 태양광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태양광 효율이 10배 이상 좋아지면은, 너무 많이 좋아져도 안 됩니다. 너무 많이 좋아져도 안 되고 10배 이상 적당한 수준으로 태양광 효율이 좋아지면 당연히 발전 단가가 싸니까 한전에서 자연스럽게 송전탑 대거 설치를 할 겁니다. 태양광 발전소가 많은 지역에 송전탑을 자발적으로 설치를 하겠죠. 그래서 당초는 놀리기는 싫고 경자유전법 때문에 농사는 지어야 되고, 그래서 나무 심고 1년에 한 번 취미 삼아 수확하는 그런 땅이 전라도 쪽에 많죠. 전라도 쪽에 태양광 발전도 많습니다. 지금 또. 그런데 요런 땅에다가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니까 보조금 안 받아도 농사 대비 엄청난 수입을 창출한다. 엄청난 수익이 나더라. 요렇게 되면은 서로 농지 사가지고 태양광 발전 사업하려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차 엔클로저 운동하고 비슷한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기본적으로 못 쓰던 땅이라고 생각되던 별로 좋지 않은 농지가 가격이 폭등을 하고, 거기다가 농지 부족 문제까지 대두가 되면서 농지가 더 많이 오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인구가 줄어도 이러한 경우에는 농지가 폭등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차 엔클로저 운동을 보겠습니다. 2차 엔클로저 운동은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전반에 영국에서 일어났던 운동인데 요거는 영국이 잘 아시겠지만 식민지를 만듭니다. 세계 곳곳에 식민지를 만들어 가지고 저렴한 노동력으로 플랜테이션을 합니다. 식민지 집단 농장이죠. 식민지 집단 농장을 대규모로 운영하다 보니까 농업 기술력 그리고 농업 경영 능력이 대폭 향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역수입이 되겠죠. 당초에는 영국 내에서 양 키우는 농지가 있고 산발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조그마한 그런 농지들이 산발적으로 분포하고 있었는데 요게 소규모 소작인들이 농사를 지었겠죠. 소규모 소작인들 먹고는 살았겠죠. 그런데 요거를 대규모 합병이 진행됩니다. 합병이 진행되면서 대규모로 효율적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 소작농들이 대규모 정리해고를 당하겠죠. 반면에 생산력은 향상되고 그리고 땅 주인은 좀 재미가 있겠죠. 재미가 있을 건데 그래도 농지 가격 폭등하고는 큰 연관은 없어 보입니다. 이런 일이 한반도에서도 일어났죠. 참고로 일제시대에 대농이 대거 등장을 합니다. 요거는 기본적으로는 근대화가 먼저 진행된 일본이 농업 기술력이 더 좋았죠. 그래서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토지조사 사업을 합니다. 요 토지조사 사업은 강제로 땅을 뺏기 위해서 이게 아니라 사실은 재산의 축적을 위한 근거를 만드는 거죠. 땅을 매수하기 위해서 토지조사 사업을 1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그리고 싼 땅을 매수합니다. 땅 보는 눈이 우리보다 좋았죠. 안목이 더 좋았습니다. 싼 땅을 매수해가지고 수로공사를 해버리니까 엄청나게 생산력이 좋은 농지로 탈바꿈이 되면서 이때 1차적으로 떼돈을 버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일본인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도 대농이 좀 생깁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당초에는 땅 주인이 따로 있었죠. 양반들 농사 잘 모릅니다. 관리는 마름이 하죠. 마름. 거간 역할을 하는데 일종의 속된 말로 무식하게 관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 반면에 농업 기술력, 농업 경영 기술력이 우리보다 좋았던 일본에서 도입된 지주가 전문 농업 경영을 하는 시스템, 요게 들어오니까 생산량이 폭증을 합니다. 물론 수로공사 요런 것이 큰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생산량이 폭증을 했는데 요거는 전문 농업 경영인이 잘해서 폭증한 것이죠. 생산량이. 그래서 이익도 지주가 대부분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주들이 생산량 폭증으로 돈을 또 많이 벌어서 그걸로 또 농지를 또 사니까 엄청난 대농이 이때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 일단 과거 역사를 쭉 보면은 팽창의 역사입니다. 인구가 늘어나는 역사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리카도의 지대론이 딱 맞는 말이죠. 안 쓰던 땅을 사용하게 됩니다. 안 쓰던 땅, 황무지, 임대료 0원짜리가 임대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쓰던 땅은 당연히 임대료 폭등, 땅값 폭등, 요게 과거의 역사입니다. 팽창의 역사. 그런데 한국은 앞으로 수축의 역사가 남아 있습니다. 수축의 시대로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팽창하는 것은 무엇인가? 찾고 찾고 또 찾았을 때 농지 관련해서 팽창하는 거, 찾고 찾고 또 찾아도 거의 유일한 것이 전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율주행 전기차가 대세죠. 자율주행하고 전기에너지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택시, 요것도 자율주행 전기배, 자율주행 전기 잠수함, 앞으로 전기 쓸 일이 점점 늘어나면서 인구는 반의 반쪽알이 이렇게 나더라도 전기 사용량은 2배, 4배, 8배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분위기에서 화석연료하고 원자력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에너지가 각광을 받을 건데 이 상황에서 태양광 효율이 만약에 10배 정도 좋아져 버린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발전의 대세는 태양광이 되면서 넓은 땅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되면 넓은 땅이 필요할 거고, 그러면 농지의 운명 한순간에 전망이 밝아질 수가 있습니다. 유일한 희망입니다. 유일한 희망, 거의 유일한 희망으로 보여지고, 그런데 만약에 태양광 효율이 100배, 1000배 좋아져 버린다. 그러면 또 꽝입니다. 1000배, 100배, 1000배 좋아지면은 도시의 지붕에 조그마한 패널 하나만 설치해도 전기를 엄청나게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꽝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효율이 적당하게 좋아진다. 그렇게 될 때 농지 매수 타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앞으로는 대한민국은 수축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당초의 농지 투자 방법은 폐기를 해야 됩니다. 도시 외곽에 있는, 도시 경계 밖에 있는 농지, 예전에 그걸 좀 비싸게 사서 들고 있으면 엄청나게 올라 버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농지 투자를 했었는데, 그거 앞으로는 별 확실한 방법이 아닙니다. 굉장히 실패할 확률이 높은 농지 투자 방법이 될 것이고, 그 이야기는 도시 옆에 붙어 있는 농지, 그거 가격적으로 좀 많이 위험합니다. 앞으로는 정말 저렴한 위치에 있는 시골에 있는 농지를 정말 저렴한 가격에 사는 방식, 그게 농지 투자의 성공 방정식이 될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